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와, 내란 수계가 탄핵이 인용되어서 날아가는 날, 그 기쁨을 제가 조금 약간 경박스럽게 표현했나 싶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직원들에 의해 도찰된 영상을 그렇게 업로드 시켰다. 자,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4월 4일 윤석열이 탄핵이 됐죠. 4월 5일부터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아니,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이 현실 정치,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그 긴박함과 그 역사성과 그것들이 실제로 제가 역사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촬영하고 제 강의를 듣고 제 강의를 통해서 역사적 교훈을 얻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걸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저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좋은 세상이 오길 기다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란 종식을 위해서 정치인들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걸 완수해낼 테니 저는 이제는 제가 역사 내란을 종식시켜야 할 때가 왔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비상계엄은 넉 달 전에 시작되었지만 사실상 역사 비상계엄, 역사 내란은 5년, 10년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고 그걸 지금까지 사실상 맞서 싸워오면서 상당히 고독했다. 그 고독한 작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저는 일단 식민지 근대화론을 뿌리내리려고 하는 저 친매국 세력, 매국 좀비 세력들을 좀 작살내고 싶어요. 근데 그들이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도 따로 박살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전 뉴라이트 친일매국 세력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조선이 야만적이고 가난했고 열등했다. 그 조선을 비하함으로 인해서 일제강점기 근대화를 합리화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에 명분을 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조선이 상당히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이 세뇌돼 가지고 잠식당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우리 스스로도 조선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답답한 성리학적 신분 질서,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존화주의 역사관, 화이사관, 즉 중국 중심의 역사관, 조선의 사대성, 성리학 이외의 다른 사상은 모두 배격하는 위정척사에 의해 기술문화가 침체되면서 부국강빙하지 못한, 제가 누누이 비판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조선왕조를 500년이라고 보았을 때 15, 16, 17, 18, 19세기인데 19세기 세도 정치기 엉망이었죠. 흥선대원군이 1863년부터 73년까지 정확하게 10년간 집권하면서 조선을 개혁하기에 노력했지만 대원군이 하야하게 되면서 고종 앙군이 등장하게 되고 민비가 판을 만들어 버리면서 구원만 엉망입니다. 이 19세기 100년은 엉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 근대 문물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스스로 근대화하지 못했고 그래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묻지마 조선가 현상, 실제로 여러분 조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을지언정 우리 선조들의 국가고 인간사가 다 그러했고 당시 조선이 그랬으면 일본과 중국도 그러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세기에만 하더라도 조선을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조선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선에 대한 한국인의 애정이 가장 불만스러운 게 누구겠습니까? 친일매국노 세력, 뉴라이트. 그러니까 뉴라이트들은 그 조선을 자신들의 마음속 본국 일본이 식민지배했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이 조선을 사랑하면 그 조선을 망하게 하고 조선을 강제로 식민지배했던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생길 테니까 그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완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친일매국 세력의 리더격인 뉴라이트들이 자신들의 논문이나 신문 사설이나 방송 출연을 통해서 조선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하고 왜곡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했던 그 거짓말들이 여기저기 언론지상이나 방송이나 보수꼴통 유튜버들이 그걸 받아서 확산을 시켜버리니까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유튜브상에서는요 조선을 비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진짜 사실인 양 버젓이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럼 문제는
조선이 그런 나라가 아니다. 조선을 그렇게 만만하게 볼 나라가 아니다. 부국강병 측면에서만 헤아리지 말고 백성들 피지배 측면에 행복도 측면에서 헤아려 봐라. 이거 나중에 증명할게요. 충격적이게도 조선은 정말 백성들을 위한 나라였다는 게 아니 어떤 관점으로 조선을 바라보냐에 따라 조선 놀라운 나라예요. 이제 그걸 증명해 가겠다고. 혼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걸 막았었어야 했습니다만 그 역사학자들, 대학 교수들, 강단 사학자들은 저 소수의 뉴라이트, 실제로 뉴라이트들은 거의 대부분 경제학자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논문 왜곡이 학계 논쟁거리 수준도 아니라고 해서 무시한 측면도 있었고, 그들의 거짓말이 교과서에 실릴 정도는 더더군다나 아니었기 때문에 무시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무시해버린 그들의 이거 실책이죠. 완전히 사실인 양 조선에 대한 인식이 대중들에겐 그렇게 자리매김해버렸고, 진보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은연중에 조선은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왜곡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어둠을 밝히지 못한 학문은 꼰대 학문인데, 지금 강단 사학은 꼰대 학문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뉴라이트, 친매국 세력, 매국 좀비들의 의도적인 조선가가 실제로 먹힌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조선은 비난받게 되었을까? 제가 여러 가지 관점을 해석해 본 중에 이게 상당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감독, PD님들, 작가들, 그 시나리오 쓰는 과정에서 물론 이해는 가요. 갈등 구조를 유발해야만 하잖아. 그래서 그 신문제 체제하의 양반과 노비의 갈등, 왕이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어야만 하고, 신하들은 권력을 쟁취하기에 막 분당 정치, 궁중에서는 막 여인들의 시기, 암투 막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고, 사또들은 막 조세공남역 백성들을 착취하고 수탈하고. 조선이 진짜 그랬다고요? 영화나 드라마 작가 PD님들 마음은 100번 이해를 합니다만, 영화 드라마 재밌게 만들겠다고 역사를 완전히 왜곡해 버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드라마였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양반이 노비를 멍석마라 두드러 패버려 가지고 죽여가지고 시체를 던져버리는, 있을 수가 없는, 조선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짓말. 얼마 전 영화 하얼빈,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영화고 그런 영화를 만들어준 제작자와 감독께 감사합니다만,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의 못난 왕과 유생들에게 받은 것도 없지만 조선의 백성들은 국가가 위기에 닥치면 뭐 나라를 위해, 근데요 진짜 이토 히로부미가 그런 말을 했냐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화나는 게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 정도 되면, 일본의 지식인들 정도 되면 조선의 군주가 조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자기네 역사에는 그런 군주들이 없으면 안타까워해요. 어디 일본인 따위가 조선의 왕과 조선의 선비들이, 아무려면 조선의 선비가 일본의 사무라이보다 조선의 백성을, 자기 나라 백성을 덜 사랑했다고요? 지금 너무 오버하고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만, 조선의 선비들의 청렴도가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청렴도보다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충격적인 것들, 제가 편협하게 조선을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이렇게 조선을 왜곡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친일매국 세력이다 보니까, 그 친일매국 세력들이 좋아하는 일본하고 조선을 아예 비교를 해드리면서 조선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지극히 백성들을 섬기는 나라예요. 너무 오바스럽나? 근데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밝혀나가는 작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순.